안녕하세요. 이뮤노믹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이프라인은 유나이트 플랫폼에서 나왔습니다. 플랫폼 기술이란 다수의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뮤노믹 IR 자료에서 스템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스템셀은 줄기세포죠. 여러가지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유나이트 플랫폼은 스템, 줄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 기술에서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플랫폼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 적응증에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노다지가 될 수 있습니다. Common Denominator라고 하면 공통분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때 공통분모라는 표현을 쓰죠. 이뮤노믹의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분모는 뭘까요? 바로 unmet need, 미충족 수요입니다. 이미 충분한 약이 있다? 이뮤노믹은 뛰어들지 않습니다. 레드오션에서 더 뛰어난 약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수요가 채워지지 않은 시장에서 약을 개발하려는 게 이뮤노믹의 비전인 것이죠. 말 그대로 블루오션입니다. 성공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시장인 겁니다. TAM이라는 게 있습니다.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TAM이라고 말합니다.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 바로 Revenue Opportunity인 것이죠. 시장 기회를 말합니다. 그림을 보면 TAM이 가장 큰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회색이죠. 일단 이뮤노믹이 제품을 출시하면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 시장 규모입니다. 가장 크죠. 그런데 이 시장을 전부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경쟁사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ITI가 출시되어도 아직 시장에서는 테모다를 계속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TAM은 가장 큰 원을 그리는데 실제로 타겟 마켓은 초록색으로 더 작아지게 됩니다. TAM은 왜 알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시장 조사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작다면, 그래서 수익이 나기 힘들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겁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서 시장의 크기는 얼마인지 알아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TAM 예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커리어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하려는 회사가 있습니다. TAM은 경제활동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있겠죠.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하나의 회사가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링크드인 같은 회사가 이미 진출해 있죠. 회원 수는 약 7억 명이라고 하네요. 항상 시장에는 경쟁자가 조금씩은 진출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TAM에서 일부 시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일부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죠. 타겟 커스터머, 목표 고객을 정하는 겁니다. TAM 안에 타겟 커스터머가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1은 조금 더 작아지는 것이죠. 이뮤노믹이 분석한 바로는 어드레서블 마켓은 100만 명의 신규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방금 공부했듯이 이 어드레서블 마켓의 모든 환자들을 이뮤노믹의 고객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시장의 경쟁자들과 조금씩은 나눠 가져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뮤노믹이 언맷 니드 시장을 공략하면서 유리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GB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대부분이 실패해서 사실 경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믹이 분석한 100만 명의 어드레서블 마켓이 꽤 큰 비율로 이뮤노믹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시장 진입이 극도로 어려우니까 말이죠. 심지어 이뮤노믹도 최종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연구 결과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믹의 성공 가능성은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한다면 어드레서블 마켓의 대부분을 이뮤노믹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텔라스가 LI에 간 알러지 적응증을 보면요, 임상 진행 단계가 꽤 진행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SP4070은 임상 2상이고요 ASP0892는 임상 1상입니다. 가장 빠른 게 임상 2상이니까 이 임상이 끝나고 3상에 들어가면 상업화가 코앞입니다. 마일스톤마다 이뮤노믹도 아마 성과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3상까지 성공해서 시판이 되면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이뮤노믹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6년 12월에 FDA는 아스텔라스의 ASP4070에게 패스트 트랙을 지정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말 그대로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파이프라인을 가진 신약 개발 회사는 FDA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롤링 리뷰가 있습니다. 이건 FDA에게 시판 허가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번에 준비하려면 빼먹는 것도 있을 테고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출할 수 있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에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모아서 제출할 수 있어서 편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FDA와 상의를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모아서 제출했더니 허가 반려가 나오면 정말 좌절스럽겠죠. 하지만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며 상의를 해가며 자료를 제출하면 이런 위험성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패스트 트랙은 지정되는 걸까요? 급한 질환일 때 가능하겠죠. 심각한 질환이거나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신약들은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패스트 트랙 지정 가능성이 높은 신약이라 하더라도 신약 개발 회사가 FDA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청을 하면 FDA가 60일 이내 판단해서 알려줍니다. 이미노믹은 처음 말하길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 분모가 바로 언맷 니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텔라스가 LI해가 한 알러지 치료제도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노믹이 개발하는 모든 파이프라인이 바로 언맷 니드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충족 수요에 관한 신약으로 FDA가 패스트 트랙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 우리는 언맷 니드 시장을 타겟한다고 주장해도 FDA가 별도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평가 결과 아스텔라스의 알러지 치료제는 패스트 트랙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텔라스가 잘 되면 이뮤노믹도 잘 되는 것이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패스트 트랙의 장점은 우선 심사 대상이 될 확률이 무려 90%가 된다는 겁니다. 패스트 트랙과 우선 심사는 같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패스트 트랙이 우선 심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90%니까요.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약의 효능이 비슷비슷한 경쟁약들이 많을 때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출시되면 시장 선점 효과를 그대로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의 효능이 넘사벽으로 월등히 뛰어나다면 천천히 해도 결국 출시되면 시장을 다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킴리아는 기억해도 예스카타는 잘 기억하지 못하죠. 둘 다 몇 달 차이로 FDA 시판허가 된 카티 치료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킴리아는 첫 번째 시판허가 된 카티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등만 기억합니다. 약의 인지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스카타가 몇 달만 일찍 시판허가 되었어도 우리는 킴리아보다 예스카타를 더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한 시판허가 나오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라지냐면 4개월 정도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심사 기간은 10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심사 기간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4개월 차이가 나죠. 결과가 발표되는 건 물론 신약들마다 디테일하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 빠른 약은 한 달만 해도 시판 허가가 나오는 약이 있었다고 하죠. 세 줄 요약입니다. 이미노믹의 파이프라인은 유나이트 플랫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서블 마켓은 100만 명이고요. 2016년 아스텔라스가 LI해간 알러지 치료제는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받았습니다. FDA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 패스트 트랙도 있고요. Accelerated Approval도 있고 Priority Review도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의 90%가 Priority Review라는 것도 살펴봤죠. 전부 신약 허가를 좀 더 빠르고 쉽게 도와주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왜? 급하니까. FDA는 신약 개발 회사들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면 어쩔 수 없이 허가 반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